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먹은 여자입니다. 나이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한참 어릴지 몰라도 저는 매우 일찍 결혼한 편에 속해요. 제가 남편에게 푹 빠져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을 해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저를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져서 눈이 돌아간 것인지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었다고 해야 될 정도였죠. 제 남편은 무척이나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냥 절 향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를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왜 TV 프로그램에서도 간간히 말하잖아요.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둥, 그놈이 그놈이라는 둥, 결혼할 시기에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둥, 뭐 그런 말들 말이에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정말인 것인지 남편을 만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무척이나 확고하게 들기 시작했죠. 전 사실 이전에 교제를 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제 남편은 그런 나쁜 점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제게 항상 믿음과 신뢰를 증명해 주었고 저를 항상 안심시켜 주었어요. 정말 단 한순간도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죠. 처음엔 남자에게 몇 번 배신을 당해서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보듬어주는 모습에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죠. 매번 저를 예쁘다 해주고 사랑해주는데 어떻게 안 좋아하겠습니까? 남편은 저보다 겨우 2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한참이나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24살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했고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되자마자 결혼 준비를 시작했었죠. 그렇게 우린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결혼 준비 과정부터 정말 녹록치 않았습니다. 저랑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된 것은 그런 남편의 성품이 시어머니를 쏙 빼다 닮았단 사실이었죠. 시어머니 되실 분도 정말 약간 천사 같은 이미지처럼 절대적으로 선해 보이는 그런 분이셨고, 시아버지 되실 분도 조금 무뚝뚝하긴 했으나 다정하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남편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죠. 남편에게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시아버지의 어머니이시고 제게는 시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시할머니가 정말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의 거처하는 지역을 논할 때만큼은 남편네 집안에서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시댁에 되도록 가깝게 지내길 원하셨어요. 대신 거처를 시댁에 가까이 한다면 집은 시댁에서 해주신다고 하셨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싫어하셨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마지못해 알겠다 하셨죠. 그리고 저도 남편도 집값에 대한 부담도 덜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얻은 집은 시댁에서 걸어서 15분,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절 처음 본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붙들어 주시며 내가 많이 막아줄 거야. 너는 내 며느리니까. 그런데 조금 힘들 수 있단다. 그래도 내 얼굴을 봐서 참아줄 수 있겠니? 하셨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자신의 할머니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었기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시할머니 얘기라고 저는 직감할 수 있게 되었죠. 알겠다고 대답하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심해봤자 얼마나 심하겠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시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이르게 만나서 좋을 것 없다고, 일찍 만나든 늦게 만나든 욕만 먹을 것이 분명하니 굳이 그럴 것 없다고 절 말렸습니다. 저야 뭐 불편한 자리라 안 가도 된다고 하니 속으로 좋아했죠. 그래도 아예 안 보고 살 순 없잖아요.
그렇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저는 시할머니와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는 시부모님이 함께 살면서 모시고 계셨어요. 시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퍼르장머리 없는 년, 너희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였습니다. 제가 미리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어 굳이 저희 부모를 욕보이셨죠. 무척 화가 났지만 시부모님도 남편도 제게 미안하다는 듯 안절부절해하는 모습을 보이시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결혼식도 일주일 뒤인 것을요. 그저 일정이 맞지 않아 인사가 늦었다며 죄송하다고 시할머니를 살살 달래셨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시할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이 결혼을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만나지 말라고 남편이 그러라고 해서 전 그 말에 따른 것뿐인데 저를 한없이 모자란 년으로 취급하시고 첫 만남부터 온갖 년들을 제게 갖다 붙이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끝까지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라고 지칭하셨죠. 시할머니와의 만남이 어떻게 끝나고 시댁 거실로 나왔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절 꼭 안아주시며 그저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면목이 없다 그러셨고 제 남편도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제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절 유리구슬처럼 아껴주시니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싶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결혼식을 올리던 날에도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의 발빠른 대처 덕에 겨우 넘어갔죠. 하지만 그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제가 결혼하자마자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시댁 가까이 살지 않으면 손주 결혼을 깽판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무시면서 난리를 치셨기 때문이었더군요. 손주 며느리를 곁에 두셔서 하시는 짓거리라곤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시댁에 들러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에요. 나이를 많이도 잡수셨는데도 어찌나 총명하시고 기운이 팔팔하게 넘치시는지 1시간이 멀다 하고 전화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고 나발이고 때려칠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걸 아시면서도 전화를 받을 때까지 거십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안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시댁에 깽판이랑 깽판은 다 치시고 저희 시어머니랑 형님을 쥐잡듯이 잡으세요. 시어머니랑 형님, 제게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제때 받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욕을 제 대신 들으십니다. 절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명분으로 세우시면서 말이에요. 절이 나오시니 제가 안 받을 도리가 없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하청업체에서 좀 커다란 문제가 생겼거든요. 오전 내내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느라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점심도 거른 채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일했습니다. 오후 3시 정도가 되었을 때 겨우 앉아서 숨을 돌렸고 그날 처음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그런데 시할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96통이 찍혀 있었고 문자로는 온갖 쌍욕을 보내셨더군요. 너무 놀라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으니 제가 본인을 무시했다고 집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답니다. 시어머니랑 형님 두 분 다 전업주부거든요. 집에서 시할머니 수발을 드시는데 진짜 두 분께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다고 하시면서 난리를 치신 거였죠. 그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이유로 형님은 아랫사람을 제대로 거두지 못한 년이란 소리를 들으셨고 기강을 못 잡았다는 이유를 드시며 뺨을 2차례 맞으셨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제가 C겁을 해서 전화를 꼬박꼬박 받습니다. 제가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지시니까요.
그래도 시댁의 여자들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딴 취급을 받는 것이 제일 나은 편이란 것이 여러분들도 참 기가 차시죠? 나이 80을 넘긴 노인네가 어쩜 저리 독하고 못돼 처먹었는지 진짜 기도 안 차요. 제가 짧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을 난생 처음 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러 제끼고 주말엔 시댁에 오라고 사람을 미친 듯이 괴롭혔어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아주버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인들의 아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시할머니가 워낙 집안의 독불장군과 다름없더군요. 그러니 말려도 들을 턱이 있나요? 그러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작년까지 아이를 가지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약한 것도 한몫을 했고 암만 다른 시댁 식구들이 100번 1000번을 잘해줘도 단 한 번 시할머니가 제게 난리치시는데 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서 그런지 임신에 성공해도 유산으로 이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3번 유산을 하게 되자 저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이런 저를 시댁 식구들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유익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산은 시할머니의 좋은 트집거리로 전락하는 것 또한 순식간이었죠. 원래 궁지에 쥐새끼를 몰아넣어서 계속 겁을 주면 쥐새끼도 고양이를 왁 물어버린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시할머니는 아들도 못 낳는 년, 몸에 하자만 있는 년 등등 절 그렇게 몰아세웠고 전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할머니의 저런 언행들을 결혼을 한 지 7년이 될 때까지 친정에다가 말도 못했어요. 제가 사랑만 듬뿍 받고 자란 막내딸 같은 사람이었기에 저희 부모님이 뒷목 잡으실 것이 뻔하기도 했고 헤어지는 것을 종용할 게 불보듯 뻔한데 제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시할머니만 제외하면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 뿐이에요. 옛날에는 시아버지도 시할머니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무척 가부장적이셨다고 하시던데 시어머니가 다 뜯어고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고 중리산의 하시면서 초강수를 두시면서 시아버지께 충격요법을 주셨다고 해요. 사실 진짜로 이혼까지 결심했다 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충격을 선사하시며 가부장의 근본을 뽑으셨고 시아버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어머니 말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시게 되었더라고요. 처음엔 시할머니가 시아버지가 청소기를 밀거나 빨래를 널면 나 죽는다 하시며 넘어가시기도 하고 쓰러지는 척도 하시고 알아도 누우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그런 시할머니 수법에 넘어갈 뻔하시곤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도 막았죠. 시어머니는 죽기 살기로 잡으셨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런 시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자기 검열을 하시게 되었다고 해요. 본인도 저 정도였나 하시는.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편만 들면서 지키셨죠.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다고 해요. 본인이 아이들을 낳았는데 시할머니를 닮을까 싶어서요. 게다가 아들을 낳으면 몰라도 딸이 태어났을 때 받을 상처가 너무 끔찍하셨다 하셨죠. 시어머니는 그때 시아버지께 요구했어요. 본인을 선택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던가 아님 이혼하자고요. 이런 환경에서 좋은 가정을 꾸릴 자신이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시아버지께서는 시할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를 선택하셨고 두 분은 분가를 하셨어요. 분가하고 아주버님과 제 남편을 낳고 잘 살고 있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시할머니 몸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병에 걸리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결국 지금까지 합가해서 모시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남편을 아주 엄하게 가르쳤지만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내 귀한 줄을 알아야 하고 여자를 아낄 줄 알아야 하며 가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할머니가 부둥부둥해서 버릇이 없어질 만하면 시어머니가 훈육을 하면서 일깨우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아주버님도 남편도 성품이 훌륭하고 형님 또한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낸 시어머니 또한 대단하신 분이세요. 시아버지도 아주버님도 남편도 가만히 있던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시할머니가 너무 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친정에다가 숨겼어요. 저희 부모님은 당장 갈라서라고 말을 할 것이 뻔해서요. 자꾸 유산을 반복하다 보니 친정에서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점차 우울감에 빠져 살기 시작했죠. 시할머니고 나발이고 진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형님이 피해를 보든 시어머니가 타박을 받든 그것도 제가 여유가 있어야 시할머니 시집살이를 견디는 건데 아이를 3번이나 떠나보내면서 제게는 한 톨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은 지 오래였어요. 그깟 시할머니가 뭐라고 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고 밤잠도 설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정말 살뜰히 보살폈죠. 계속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형님도 본인들 신경 쓰지 말고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죠. 그렇게 시할머니 연락도 그냥 차단한 채로 일주일을 보냈고 그렇게 어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띵동거리는 초인종 소리에 밖을 내다보니 저희 부모님이 서 계셨어요.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깜짝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유산을 반복하면서 힘들어하니 몰래 오셨던 거였어요. 온갖 반찬들과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보양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전해주러 오셨더군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었던 그때 다시 한번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채를 잡혔죠. 그 불청객은 다름 아닌 시할머니셨어요. 제가 고작 일주일 연락을 차단해서 단 한 통도 받지 않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는 토요일 오전부터 불이 나게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였어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노인네 힘의 근원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힘이 남아도는 것인지 진짜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가 뽑히는 듯한 기분이더라고요. 비명을 깨악깨악 지르고 있었고 가장 빨리 정신을 차린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뜯어 말리는 것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도 정신을 차렸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남편 3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어 뜯어 말리고서야 저는 시할머니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내려다보며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게 보란듯이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현관 대리석 타일에 흩날리고 있는 한 움큼의 제 머리카락을 본 순간 7년간 참았던 것이 터졌어요. 이성이 끊긴다는 기분이 딱 그것일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 상황을 떠올리려고 하면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화를 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용수철이 튕겨나가듯 벌떡 일어나서 시할머니 머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리 힘이 남아도셔도 저는 30대고 시할머니는 노인네예요. 제가 잡혔던 만큼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저도 노친네라고 부르면서 온갖 쌍욕을 했더라고요. 그걸로도 모자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옆에 놓여있던 신발도 던지고 부모님과 남편이 절 뜯어 말렸는데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 역부족이었다 하더군요. 주민신고로 경찰이 오고 난 뒤에야 저는 겨우 진정했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경찰서로 도착했죠. 시할머니 얼굴엔 어느새 시퍼런 멍이 들었고 저를 고소하니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이 오시자마자 있는 화 없는 화 전부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살이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딸이 항상 이딴 취급을 받으면서 버텼었던 거냐고 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셨죠. 경찰 측에서도 집안 싸움이라서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훈방하시더군요. 저는 부모님을 데리고 나가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고 있어도 내 부모 앞에서 날 이딴 개보다 못한 취급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요.
눈에 시퍼런 멍을 달고 절 세모 눈으로 노려보는 시할머니께도 말했죠.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진짜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식의 살벌한 말을 말이에요. 시할머니도 많이 놀란 듯해 보였어요. 하긴 매번 내내거리던 손주 며느리가 눈이 뒤집혀서 자신을 개패듯이 패니 안 놀라겠습니까? 나중에 들어보니 다리뼈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친정에 들어왔고 남편에게 협의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저희 친정에 찾아와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꺼지라며 내쫓아내셨죠. 아마 제가 그간 당했던 서름을 생각하셨던 것인지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미친 사람 마냥 들쑤셨던 것이 시댁에 참 많은 변화를 주었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시할머니께 통보했다더군요. 자신들은 할 만큼 했는데 본인들뿐만 아니라 배 아파 낳은 자식들까지 괴롭게 하시니 더 이상 부양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던 것인지 시할머니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주버님네 부부는 이제 시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지역에 정이란 정은 다 털렸던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감행했고 시부모님도 합가했던 집을 빠르게 처분했어요. 그리고 집 한 돈을 저와 형님에게 현찰로 주시면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해서 미안하다 사과하셨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절 찾아와서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며 사죄하며 설득했어요. 사실 저도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긴 합니다. 그렇게 시할머니는 말년을 아주 외롭게 요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친정에 들어와 사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댁을 더는 믿지 못하겠지만 딸인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인지 그 조건이 아니면 반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기꺼이 친정으로 들어왔고 지금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며 제 앞에 나타나는 것도 꺼리시곤 합니다. 저는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게 참 좋은 기억만 남겨주신 고마운 분들이시거든요. 아마 그들이 없었다면 저도 시할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 노친네의 소나기를 벗어난 지 오늘이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 뱃속엔 드디어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고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동안 시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강제로 들어가게 되고 난 이후 병원에서 한동안 난동을 피우셨고 시부모님께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하면서 갖은 난리를 피우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시아버지도 시할머니의 연락을 아예 무시하시더군요. 불호령을 내렸던 자식도 손주들도 며느리의 손주 며느리들도 본인을 외면하자 그제서야 과오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사실 악어의 눈물 수준이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속이 후련하네요. 아마 시할머니에게 모든 사람들의 외면이 최고의 벌이지 않나 싶네요. 저는 제 아이가 데려올 며느리에게 꼭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은 평화롭길 바랍니다.